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2월 23일 시장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미증시 끝난 거에 비하면 오늘 증시가 제법 잘 반등해준 편이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모든 호재가 계속돼서 호재가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악재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면 결국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멈춘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관련한 어떤 이 악재가 시장에 이 어떤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 상당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미국 지수 선물을 보면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빅스 지수 자체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공포지수죠. 공포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럴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전쟁과 관련해서 식품이라든가 어떤 이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같이 전쟁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친구들은 예전에도 벌써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반영해서 특히 가장 식품 관련주 대장주가 이제 미래생명차원인데, 자, 월봉에서 차트를 보면 예전에 1200원 하던 주식이 오늘 고점 기준으로 9,000원. 그러니까 8, 7배 찍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많은 이 식품 관련주를 급등했다가 이렇게 음봉을 많이 달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추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추세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해요. 순간 확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하루 변동폭이 꽤 세죠. 종목별로도 이 전쟁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순간 확 급등했다가 또 좀만 좋은 이슈가 나오면 또 급락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짧게 대응하고, 또 순간 이제 차익 실현 같은 것도 좀 제법 좀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좀 짧게 끌고 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의 변동폭도 굉장히 세죠. 지금 천연가스나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슈와 함께 GSE 같은 종목들도 대단하죠. 월봉에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죠. 옛날에 고점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제재가 약해진다거나 뭐 미국하고 서방하고 정상회담 한다거나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너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급하게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주식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도 내일 당장 주식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춰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23% 갔다가도 종가가 8%대에 끝나고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거죠. 물론 지금 주도주들은 식료품이나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최소한 막 높이 쫓아가는 막 15% 20% 날아가고 있을 때 단기적인 5% 3%를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요때 그냥 내 동물매인데 기다렸으면 수익 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린 거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결론을 못 내렸다면 쭉 무너졌으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동물매보다는 좀 아래 방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거나 철저하게 이렇게 있을 때 매수해야 그나마 수익을 잘 낼 확률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들어갔고 침공을 할 수 있는 계획도 다 가동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크라 북동부든지 대피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악재도 계속 나오다 보면 전쟁 나는구나, 문제 나겠지 이렇게 하면 시장에선 더 이상 그 정도에 관련한 리스크들은 다 반영이 돼 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한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장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제 시작이 아니라 막상 이 이슈가 터지고 나면 그게 끝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도 지금 100달러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끊기면 유가가 120불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전쟁이 나오면 당연히 모든 인플레가 시작이 되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겠는데 인플레가 이제 전쟁이 나오면 심해지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까지 힘든데 금리까지 올린다? 그럼 시장에 굉장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은 약간은 좀 머리가 아픈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금리를 확 올렸다가 전쟁 터지면 인플레는 심하게 되고 안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시장에 대한 반응보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어디서 주식을 매수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내동매매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안 샀더니 더 올라가네, 전쟁 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급락했을 때 안 사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40km까지 지금 비행장의 병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 전쟁 발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발전소, 방송국까지 파괴하고 사상자까지 나오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걸쳐지고 있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 호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사실 사료주들은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히 이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라도 역시나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작하면 이런 식품 관련도 이제 방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경기 방어주죠. 그러고 일단 식료품은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물자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도 역시 식료품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서 보면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캘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지바이오, 에드바이오텍 같은 종목들도 전부나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게 급등했다가 순간 확 무너지기도 하고, 판수트레도 마찬가지죠. 이런 친구들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주식을 들어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들을 피해가는 게 좋아요. 자, 미래생명자가 최고가를 찍고 있죠. 여기서 물리게 되면 나중에 손절 못 쳤을 경우에, 예전에도 쉽게 얘기하면 2018년도에 이렇게 물리게 됐다? 여기 언제 돌아 나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물리게 됐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절 기준이라는 거 이런 게 정확하게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 이제 대유 같은 종목들도 이제 사료 관련주긴 한데, 뭐 얼마 올라간 게 없죠.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바닥권에 있다 하더라도 일봉에서 변화폭은 커요. 이날도 21% 올라갔고, 오늘 좀 밀리긴 했어도 결국은 이전 바짝 이 바닥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죠. 즉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월봉에서 높은 대장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이 내가 몰렸을 때 다음에 빠져나올 기회가 굉장히 더 좋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오르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향이 뭐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일송 같은 이제 개별주들은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LNG선 발주가 좀 급증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죠. 이거는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으면 그런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세력들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할 때 다 저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이러한 변화들은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앞으로 큰 고통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눌림목이나 눌러주는 부분이니까 어떤 파동이 생길 때 주식이 N자 파동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올라갈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선기자재들 관련주들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으로 삼성중공업이나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렇지만 항상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어떤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하는 게 좋고,
예전에 제가 STX 중공업하고 STX 엔진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가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이때 12월 24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을 때 충분히 관심 갖고 가지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왔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황 정리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앞에 대량 거래가 일어났고 그러한 대량 거래들이 반드시 나중에는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스테일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는데 보시게 되면 자, 하이스테일, 대동스테일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런 스테일 관련주들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대동스테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앞에 벌써 이렇게 상한가 근처 시연을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제가 시황 정리를 하면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렸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황 정리가 우리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 정리 영상을 보셔야 되고 이런 시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를 시연했다거나 거래가 터졌다면 그 종목을 오늘 내일 쫓아가서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또 20일 기다 정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그러한 끌어올린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되죠. 미국 산업도 구리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다시 한번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든 안 하든 간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인플레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주류 관련주들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 리오프닝이 되면 주점이라든가 단란주가 오픈이 되게 되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이 면세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크게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장 많이 힘드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전쟁과 관련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쫓아가 사는 것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눌림목 졌을 때 매수 아니면 많이 다시면 바로 손절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종목에 관한 호재도 계속 나왔을 때 반응이 안 되게 되면 악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스윙이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